안녕하세요. 인생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만 있으면 노후는 걱정 없다는 말을 한 번쯤 믿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속 한 어르신의 고백은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그저 흘려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66세 김동길 씨의 이 말은 마치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묵직한 울림처럼 다가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에게 남겨진 건 텅 빈 시간과 회한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들며 수확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진짜 수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공자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소중하고 승진보다 건강이 중요하며 소유보다 관계가 더 값지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은 관계와 건강 그리고 노후의 의미를 다시 묻는 김동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후회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무엇을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하는지를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은 무엇인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인생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리 인생은 마치 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열정으로 시작하고 여름에는 열심히 일하며 가을에는 수확을 거두고 겨울에는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가을이 되어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수확이 무엇인지를. 공자님은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승진보다 건강이, 소유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김동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은퇴했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그는 승진과 성공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고 자녀들의 운동회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커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 다 어른이 되어 있더군요. 그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익숙합니다. 드라마 미생에서 오과장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이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삽니다. 노자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러나 이런 추구 속에서 우리는 정작 삶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동길 씨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돈의 한계를 체감했습니다. 60대 초반에 찾아온 심장질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더군요. 젊었을 때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돈 버느라 건강 잃고 건강 찾느라 돈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말인지요. 가수 이효리가 한 예능에서 했던 말처럼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는 소소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몸을 돌보지 않으면 마음도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웰빙과 웰다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의 작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소중함. 김동길 씨는 은퇴 후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낀 것이 바로 관계의 단절이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전화가 오지 않더군요.
내가 가진 직함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는 때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자는 진정한 친구란 함께 있을 때 물과 같고 떨어져 있을 때 산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함께 흘러가면서도 떨어져 있을 때는 산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뜻이죠. 김동길 씨는 은퇴 후 삶이 텅 비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TV 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고 가끔은 회사로 돌아가는 꿈을 꾸기도 해요. 이런 공허함은 많은 은퇴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배우 신구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젊을 때 인간관계에 투자하지 않으면 노년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일과 성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관계를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작가 이회수 선생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돈과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정한 관계는 영원히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김동길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고 하면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손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노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니 그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다면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미루었던 꿈, 가보고 싶었던 곳, 배우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가수 이소라의 노래바람이 분다의 가사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세요. 배우 신성일 선생님은 생전에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네 노인정, 복지관, 취미 모임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김동길 씨는 66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여행을 떠났고 지역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시작하고 보니 재미있더군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는 동네 산책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분들이 제 하루의 낙이 되었어요. 함께 걷고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노자는 첫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크게 변화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나이 들어 뭘 새로 시작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 김영옥 선생님은 80대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 화제가 되었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노후 준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김동길 씨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의 재정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모두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와 상담 후 제 노후를 위한 적절한 금액을 남겨두고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익은
부는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히 순환시켜 더 큰 가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돈은 쌓아두기만 할 때보다 적절히 활용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허주는 동의보감에서 마음의 평온함이 건강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걱정이 클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그것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김동길 씨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만큼 부모로서 마음 아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방송인 김재동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사실 자립적인 노후는 자식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동길 씨는 또한 노후의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직장에서의 지위와 역할이 없어지니 자존감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배우 신구 선생님은 배우로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는데, 이처럼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김동길 씨는 새로운 역할을 찾음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요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1회 아이들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소중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공자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여는 우리에게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노년의 삶의 질은 건강,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만함에서도 옵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의 평온함이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성취나 소유물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이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김동길 씨는 은퇴 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방법을 배웠어요. 배우 이순재 선생님도 한 인터뷰에서 나이 들수록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성공과 인정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김동길 씨는 또한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찾기 어려웠지만 점점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딸의 전화 한 통, 맛있는 식사.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작가 한비아 씨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김동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후의 삶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은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나이라도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은 지식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배운 교훈을 작은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 작가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5가지 후회를 조사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배우 이정재는 한 인터뷰에서 인생은 남이 아닌 자신과의 경쟁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길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재설계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과거의 후회보다는 현재의 감사함과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맹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노자는 가장 큰 부자는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만족감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김동길 씨의 가장 큰 변화는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딸이 전화할 때마다 바쁘니? 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다면 정말 귀 기울여 듣습니다. 과거에는 못했던 일이죠.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배우 고두심이 연기한 어머니 캐릭터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엄마가 내 전화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할 때 엄마가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김동길 씨는 다른 은퇴자들에게도 조언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이막, 어쩌면 가장 자유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은 90대에도 현역으로 활동하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가 박완서 선생님도 70대에 가장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의미 있는 삶이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일 것입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은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노년기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재산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김동길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입니다. 우리가 달려온 길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자는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쌓은 지혜와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 손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이지은이 연기한 캐릭터가 했던 말처럼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 어른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괜찮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